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시간입니다. 2015년 9월 17일 기준으로 기존 종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인테크고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로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코인테크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종목들 중 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전일은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대체로 수급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대부분 조정이 나왔고, 쿨로봇하고 코인테크만 수급이 들어온 걸로 알거든요. 네? 어, 얘네들 빼고는 장 초반에 수급이 들어왔다가 죄다 밀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봤지만 역시는 역시입니다.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종목, 좀 조용히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전략이 최근 장세에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괜히 급등이 나온 종목들 잘못 따라붙다가 또 물리고 약간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대체로 좀 심심하시더라도 좀 지루하시더라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사 내용도 또 컸습니다. 이렇게 기사 내용이 ESS 기업에 이렇게 자율 이동 로봇을 본격 납품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상한가에 치는 모습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말고 또 로봇 관련주가, 제가 말씀드린 로봇 관련 두 종목이 있죠. 두산 로보틱스하고 그 다음에 아지네스텍. 근데 아지네스텍 같은 경우가 좀 유사해요, 차트가. 그 코인테크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진에스텍도 수급이 조만간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5일선이 300일선 넘긴 상태고, 그다음에 21선도 우상향 흐름 가고 있고, 61선도 뭐다? 우상향으로 어쨌든 상승 방향으로 꺾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진 에스텍도 좋아 보여요, 굉장히. 잠깐 이 차트를 이거 봐야겠다. 그래서 흐름상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많이 밀려봐야 301선 내지 21선 부근이겠죠. 근데 3연봉이 나왔는데 요즘은 5일선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다음에 뭐다? 재차 강하게 상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하방으로 크게 밀 자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밀리더라도 크게 걱정 마시고 차분히 홀딩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아요. 나쁜 거 하나 없습니다. 매집봉 이미 한번 강하게 넘겼고, 5일선 일시간 무너뜨렸다는 거는 지금 거래량이 대장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스포의 거래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홀딩 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얘 말고 또 이게 두산 로보틱스도 뭐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세 흐름이 변하진 않아요. 지금 추세 상단, 어쩌면 이 추세 상단이 저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별이잖아요. 지금 이격도 어쩌면 이동평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5일선이 301선을 넘겼고, 지금 21선도 넘겼고, 이제 61선도 넘기면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100일선 이제 뭐 300일선 넘기진 않은 상태지만, 여튼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 어쩌면 5일선, 21선, 61선이 밀집한 다음에 지금 300일선을 넘긴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금일 뭐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좁아요. 300일선 부근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금일은 상방으로 강하게 나올 확률이 커요. 아니면 뭐 소폭의 양봉 나오고, 뭐 내일 이렇게 추세 상단 돌파 나오면서 장단봉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웬만한 로봇주들은 저는 수급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안전빵이라면 추세가 이렇게 잡힌 애들 있잖아요. 뭐 추세 상단, 어쨌든 추세 상단 돌파를 직전에 둔 종목, 아니면 뭐 바닥에서 크게 나오지 않은 종목, 옆으로 기는 종목, 그런 종목들 매매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트윈 같은 경우도 좀 심심하죠. 큰 시세가 안 나와. 얘는 이때는 로봇 관련주로 상한가를 쳤으면서 뭐 다른 로봇 관련주도 수급 신나게 나오는데 얘는 조용합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근데 수폭의 거래량 종목들이 한 방씩은 수급이 튀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좀 밋밋하더라도, 좀 심심하더라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V현택도 전고점을 앞두고 전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21선 부근에서 머무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21선 부근 머물다가 어느 순간 강하게 고가 돌파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차분히 좀
좀 홀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로봇 관련주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왜냐면 이미 스타 노보티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하이젠, RM, K9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 종목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근데 이젠 단물 다 빨아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다 이미 수익 내드렸고, 크게 보실 필요는 없다. 그냥 차분히 다른 종목들, 그 대체 종목들, 두산 로보틱스, 아지네스테, 그 다음에 뭐 부유언텍이나 뭐 트임, 뭐 이런 종목들만 보셔도 크게 무리 없어요. 그러니까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한가 쳤죠.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 금일 만약에 추가 슈팅 나온다, 그러면 바로 그냥 매도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덕산아이메탈, 덕산아이메탈도 상한가 고점을 넘겼어요. 그래서 예상대로 이렇게 앞전 고점 돌파 넘기는 모습,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 이 패턴은 비슷해요. K옵션도 이날 이건 좀 짧았죠.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됐죠. 덕산에 했던 거의 2달가량 옆으로 기다가 돌파 나오는데 좀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 고점 돌파 나오는 상한가 나온 다음에 그냥 밀렸어요. 밀린 다음에 어때요? 인내하시면 결국은 이렇게 돌파름 나오면서 먹는 흐름이다. 근데 항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매매하셔도 돼. 근데 자체적으로 이거 비슷한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탈날 수가 있어요. 고가 돌파 안 넘기고 우회한 흐름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게 조건이 있어요. 한 6가지 조건이 되면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는 일단 비밀입니다. 그래서 FSN 같은 경우도 보시면 상한가 친 다음에 밀렸죠. 민 다음에 어때요? 한 달가량, 거의 한 달 반가량 긴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 넘기면서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보통은 악성 매물이 나오면서 무너지는 형태가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장대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화 과정 거치고 뭐다? 추가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상한가 고점 돌파 나오면 보통 매도 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랑풍선, 노랑풍선도 역시나 앞전 고점 돌파 넘겼죠. 넘겼을 때는 매도 관점을 보신 게 맞아요. 뭐 더 간다 하더라도. 왜냐면 9월 말에 중국 그 무비자, 부분적으로 무비자 강강 이제 혜택을 관광객들한테 주죠. 중국 관광객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수급이 미리 들어왔다, 선반영돼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상대로 안 나올 수가 없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무너뜨렸죠. 세력들이 무너뜨리고 어떻다? 고가 돌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추가 시세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 시세 나올 수 있어요. 얘 말고도 롯데관광개발 같은 종목들도 신고가 나왔죠. 근데 안전빵으로 본다면 롯데관광개발 같은 종목들이 더 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일시적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랑풍선도 더 이상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덕산아이메탈, 노랑풍선은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일 CTK 말고 뭐 대체로 대체로 전일 그 한국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후순하면서 수급이 좀 들어온 형태인데, 근데 저는 다른 화장품 관련주 볼 필요 없다고 봐요. CTK만 보셔도 돼요. CTK는 폐플라스틱하고 화장품 관련주 동시에 엮인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하튼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이제는 어째 보면 예전과는 달리 좀 규제들을 많이 풀고 있죠. 지금 사이가 좀 완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전 고점 돌파는 분명히 넘길 거다 추후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끌고 가셔도 됩니다. 이런 종목은 끌고 가시면 결국은 앞전 고점 돌파 나오는 모습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풀무원 같은 경우도 시세가 좀 밋밋하지만 결국은 상방으로 갈 거라 보여지는 게 전고점 돌파 나오기 전, 어찌 보면 8월 1일 날 대량 거래량이 실리면서 뭐다? 앞에 있는 이젠 앞전에 있는 약성 매물들을 다 먹어버리는 형태예요. 8월 1일 날 거래량이 대량으로 실리면서 다 먹어버렸는데 신고가가 안 나온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신고가 왜 안 나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애들이 의도적으로 매물 다 먹어버린 다음에 악재를 일부러 좀
그 종목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좀 한번 포장을 했죠. 뭔 짓을 못해요. 개인들 그 물량 뺏으려면. 그래서 겁나는 개인들은 여기서 매도하는 거고, 원래는 어쩌면 시세가 나왔던 이 대량거래 악성 매물 다 먹어버린, 앞전 고점에 있는 악성 매물 다 먹어버린 이 장대 한번 시가 밑에부터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 다음에 뭐다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우량하잖아요. 풀먼은 사실 우리가 두부나 막 이런 거 먹을 때 풀먼 거 이용하잖아요. 콩나물도 그렇고 웬만해서는 그만큼 그 브랜드 그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식료품에선 브랜드 파워가 강한 종목들은 결국은 강시세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풀먼 여전히 좀 좋아 보이고요. 차트 베이스로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오일선은 요즘 오일선 무너뜨린 건 빈번해요. 보시면 여기 봐서도 오일선 무너진 건 뭐예요? 강하게 장대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오일선 무너뜨려도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경우가 많다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프레이천은 사실 좀 실망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흔들어요. 저는 이렇게 흐름 나온 다음에 전 장대 한봉 나올 줄 알았어요. 바로. 근데 역으로 무너뜨렸어. 소폭의 거래량으로.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의도적으로 밀었기 때문에. 그 보시면 과거의 차트 베이스를 보시면요. 이날에도 윗골이 만든 다음에 뭐예요? 장대 한봉 내보냈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최근에도 보시면 이렇게 윗골이 만든 다음에 장대목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 나왔으니까 얘들 이런 흐름 잘 만들고 지금 정발 형태니까 장대목 나오는 게 크겠다 했는데 역시나 뒤통수 먹였어. 왜냐면 이런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따라붙었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전날 은근히 많이 따라붙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추천을 많이 하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밀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추가적으로 크게 밀 자리는 없어요.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민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밀어버린다면 매수 하셔야 돼요. 밀고 살린 다음에 바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시세. 오히려 강하게 이 밀자리가 아닌데도 밀어버리는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하시고 홀딩 관점을 보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거래 없이 밀었잖아. 이렇게 추세 깨트려도. 그래서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 보면 제이오, 성우 크게 저는 의미는 없다고 봐요. 엔캡, 메가터치, 그다음에 코스모 신수제만 이렇게 수급 들어오는데, 코스모 신수제 같은 경우는 로봇주가 곧 상장을 합니다. 신규 상장하기 때문에 이거와 엮여서 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 종목. 그리고 또 ESS와 관련돼 있잖아요. ESS 관련주들의 수급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의도적 다른 2차 전지와 달리 유일하게 좀 수급이 잘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지만 딱히 의미는 없다고 봐요. 결국은 시장 흐름에 상관없이 수급은 들어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좀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I 관련주들, AI 관련주 사이너스포트, 와이즈넛,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이런 종목들 보면 나쁘지가 않아요. 모양새로는 나쁘지가 않다. 다만 저는 오브젠을 제일 좋게 봅니다. 현재 바닥에서는 제일 잘 좀 기고 있는 형태고, 결국 오브젠이 대장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긴 다음에 다시 1차 시세 이런 정고점 돌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2차 시세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커요. 물론 앞정고점 돌파 나오면 다시 이렇게 밀겠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고점 돌파 넘기는 순간부터 매도하셔야 된다. 지수적인 상승이 아니라 고점 돌파 넘기면 바로 밀 확률이 큽니다. 이런 패턴들은.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 관련주들도 여전히 흐름은 좋아 보인다. 그리고 한기 종목을 왜 추천을 하냐, 그러니까 어쩌면 신규 구독자님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때문에 자본 잠식이 일시적으로 된 거거든요. 주식이 만약에 전환사채 물량이 해소가 되면 다시 이제 자본 잠식은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기 종목도 자동으로 풀려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 K사인, KCT,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 그 다음에 KL넷 정도 보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있습니다. 개최를 해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블록체인 관련주들, 그 다음에 STO 증권형 토큰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안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안 들어오면 이게 파급력이 있단 말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근데 왜 안 올리는지 전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차트 베이스는 착해요. 얘네들 그 갤럭시 모니터도 그렇고 K사인, 특히 K사인, KCT 같은 경우에는 차트 베이스가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금일 5일선, 21선 하향 이탈 되려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잡혀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정별에서 61선까지 단기간에 밀어버렸잖아요. 이런 형태에서는 다시 또 살려는 게 커요. 5일선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이쁘게 정별을 힘들게 만들어놓고 그냥 죽인다고? 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금일 5일선만 강에 먹여주는 장대한봉 나온다면 5일선이 어떻게 된다? 5일선이 우산형을 꺾이거든요.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미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세력들이 극한으로 그냥 끌고 가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5일선, 21선, 61선은 20에서 60선, 100일선, 300일선 이렇게 이쁘게 정별 만들어놓고 끝낸다라는 거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물론 개인들은 도망칩니다. 5일선 무너뜨렸네. 끝나겠네. 약간 도망치겠지만 다음 주에 이슈가 있는데 이슈가 있고 차트도 정별 형태로 유지되는 종목들은 전 쉽게 죽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라. LGCS도 괜찮고 저희 NHN, KCP는 수급 들어오다가 또 밀었죠. 그러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그리고 미통 같은 경우도 뭐 정별로 이렇게 가고 있고 미통 특히 카지노랑도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중국 관광 이제 특혜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카지노 관련주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가는 게 큰데 미통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하고 그 카지노 둘 다 엮여 있죠. 그러니까 내용들이 이렇게 연동이 되는데 수급이 안 들어온다? 금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일하고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때가 바로 그 코리아 그 블록체인 위크가 개최를 하는데 아직까지 밋밋하다는 게 전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통은 이런 개최일에 한 1, 2주 정도의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아예 그냥 뭐 앞서서 반응 나오고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개최했을 때 이 반응 보면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당연히 일단은 관심을 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KCT K사인은 계속 강조드리죠. 뭐 한커미드도 그렇고 뭐 한국전부터 K일렛도 이렇게 강조드리지만 특히 K사인, KCT가 모양이 이뻐요. 그래서 두 종목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에너지, 강원에너지도 5일선과 20선 좀 무너뜨린 모습인데 딱히 의미는 없다고 봐요. SMR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내용이 나오는 게 크고 저는 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 기술력이 이미 인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 베이스도 다 보시면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해졌고 매도세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딱히 뭐 무너뜨려도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습니다. 무너뜨리면 301선분까지는 밀 수는 있겠지만 밀린다도 하더라도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이 부분에서 바로 또 뭐 장대목 나오면서 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바로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존 금일은 그 추천을 종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 원래는 다른 종목을 들려고 했거든. 다른 종목을 좀 들려고 했다가 단기적으로 보시는 관점도 나쁘지 않아 보여가지고 단기적 관점으로 좀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타코미디어. 타코미디어는 이미 재미를 보셨죠. 제가 이 부분 때 정확하게 저점에서 추천드렸어요. 이거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 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웹툰 관련주 이 타코미디어는 제가 저점일 때 정확하게 추천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 매도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역시나 수급 들어왔을 때 매도하셨으면 어떻다? K넷 시스템이랑 비슷해요. 제가 보시면 웃긴 게 뭐냐면 노보티즈나 로보스타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K넷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부분 때부터 계속 추천드렸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또 밑에서 매수하시고 먹으면 또 조정 나왔을 때 뭐다? 계속 추천드렸거든? 또 밀렸을 때 또 이 부분에서 추천드려서 또 먹고 조정 나왔을 때 또 먹고 이 부분에서 또 추천드리고 계속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맥점일 때. 그러니까 타코미디어도 똑같아. 맥점일 때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은 더군다나 앞전 고점 돌파도 나오지 않았어요. 안 나오고 밀었잖아요. 대형 거래량 실리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왜 악성 매물을 다 먹이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여기서 밀면 손해예요.
그래서 금일 만약에 일시적으로 살짝 밀 수는 있거든요. 장 초반에 약세 흐름 나오면서 뭐다? 밑꼬리 달리면서 장대한봉으로 앞전 고점 돌파 나올 확률이 매우 커요. 금일이라도. 금일 나오겠죠, 금일. 금일 안 나오면 내일 나올 겁니다, 아마. 금일이면 내일인데. 그리고 이 종목 말고도 또 한 종목 더 있죠. 미스터블루. 이 두 종목 중에 하나가 대장주가 되어가니 커. 전통적으로는 미스터블루가 대장주예요. 미스터블루가 전일도, 전전일도 상한가를 쳤고, 대장주이긴 하지만, 상방으로 터지는 그 비율을 봤을 때는 타코미디아랑 비슷하거든요. 차트는 타코미디아가 더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트는 타코미디아가 더 좋은데 힘의 균형을 봤을 때는 미스터블루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전일 거래량이 터졌지만 상한가 터진 거래량에 비해서는 터지질 않았죠. 다 떨군 게 아니라는 소리야. 그래서 금일 만약에 밀린다면 3일선에서 5일선 부근에서 민 다음에 뭐다? 밑꼬리 단 형태로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할 확률이 매우 커요. 이 종목 같은 건 네이버와 디즈니 협력 모멘텀으로 수급이 들어오는데 한 방에 끝날 일은 없지. 그리고 전고점 돌파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좀 나오다가 음봉으로 민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전고점 돌파는 나올 거라 보여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금일 조정 흐름 나온 척하면서 밑꼬리 달고 양봉 흐름으로 상방 시스템 나올 확률이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발성으로 보셔도 돼요. 단발성으로 단타로 보시면 됩니다. 당일. 그래서 살짝 밀렸을 때 뭐다? 매수하시고 고점 돌파 나왔을 때는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방으로 세게 밀 자리는 없어요. 이 종목은. 뭐 하방으로 뭐 장대음봉이 이렇게 또 나온다?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차트 베이스상. 예를 들어서 뭐 손절도 잡아드린다면 손절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1530원 부근입니다. 한 400원이니까 한 20% 마이너스 한 20% 이하로 밀리면 손절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데 여기까지 밀 것 같지 않아요. 밀 차트가 아니야 일단. 그래서 드린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이 안 간다고 한다면 정말 뭐 전저점 이탈하겠죠. 아니면 이 지지선 이탈 1680원 부근 1680원 부근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되겠다. 168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끌고 가세요. 앞전 고점 돌파 나올 때까지. 고점 돌파 나오면 다시 또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